말 많은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쇼펜하우어가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임에 가면 누구보다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때로는 밤새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슬며시 뒤로 물러나 그냥 듣기만 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침묵이 편안해지고 굳이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기력함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지쳐서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성숙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인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경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에서 시작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하고 날카롭게 통찰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들 중에는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다시 떠올려 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 다룰 주제, 말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그의 통찰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깊은 철학이고 나이가 들수록 뼛속 깊이 공감하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아낀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말 많은 사람이 꼭 있고 어쩌면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말 많은 사람을 경멸하라는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말과 생각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때, 생각이 깊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계속 채우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이 깊어지면 말은 정제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게 됩니다. 불필요한 수식어가 사라지고 핵심만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 위해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기 위해 생각을 하는 척한다. 이 말은 정말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엄청난 자신감으로 쏟아내는 사람, 모든 주제에 대해 막힘없이 말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그 말들을 되짚어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정보도 없고 깊이 있는 통찰도 없고 그냥 소리만 가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능력처럼 보이거든요. 유창하게 자신감 있게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착각이 서서히 거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 오해한 것들. 어릴 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동경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도하고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 그 아이가 무언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리더 같았고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감 있게 발언하는 사람, PT를 막힘없이 진행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잘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고 인정받고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말을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발표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말하는 능력이 곧 실력이고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쳤던 게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말수가 적어도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항상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 처음에는 주목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 말을 흘려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말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냉정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말 많은 사람을 다시 바라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말 많은 사람은 종종 자신의 불안을 말로 채웁니다. 조용한 공간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이 생기면 바로 무슨 말이든 해서 그 공간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고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자기 안의 고요함과 마주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분위기가 활발하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피로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 많은 사람은 정보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든 남의 이야기든 민감한 정보든 그냥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고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둘 사이에서만 나눈 이야기가 어느새 여러 사람에게 퍼져 있는 경험.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악의를 품은 게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말 많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요. 셋째, 말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많은 사람은 대화 중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거나 대화를 자기 주제로 돌리거나 상대방의 경험을 자기 경험과 연결시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남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정작 내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고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청중이 된 느낌이랄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배웁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나이 들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30이 되면 뭔가 달라집니다. 40이 되면 더 달라지고 50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충분히 많은 관계를 경험하고 충분히 많은 실망과 기쁨을 겪은 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누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자신감 있게 말하면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보다 뭘 했느냐를 봅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 옆에 있는지, 아무도 안 볼 때도 같은 태도인지를 봅니다. 이제는 많은 말보다 한마디를 봅니다. 수많은 말들 속에서 진짜 한마디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좋아집니다. 함께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이게 진짜 편안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훌륭한 사람에게는 보상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형벌이다. 처음에 이 말을 읽었을 때는 좀 오만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람을 등급 매기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과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내면이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하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종종 말이 많습니다. 자기 안에 고요함이 두렵기 때문에 말로 그 공백을 채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말이 많아지는 순간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말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로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쇼펜하우어의 의도도 아니고 이 이야기의 목적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말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긴장되는 자리에서 낯선 사람들과 있을 때,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을 때 말이 늘어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설레는 감정이 있을 때도 말이 많아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만났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말이 쏟아집니다. 이건 순수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도 말이 많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걸 말로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경계한 건 말이 많은 모든 순간이 아닙니다. 그가 경계한 건 습관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진정성 없이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 바로 그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진정성 없는 말의 위험. 쇼펜하우어는 진정성에 대해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사회적으로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말입니다. 진정성 없는 말 많은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칭찬하고 모든 것에 감탄하고 어디를 가나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를 연발하는 사람. 처음에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칭찬들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칭찬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진심으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진짜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진짜로 좋을 때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에 무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감하는 척은 잘하지만 실제로 돕지는 않습니다. 말이 많고 진정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 진짜요? 너무 힘드셨겠다. 어떻게? 정말 고생하셨겠다 같은 말을 매우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공감의 언어는 풍부하지만 공감의 행동은 없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감 표현이 너무 자동화되어 있어서 진짜 감정 없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생각보다 앞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을 잘 어깁니다. 말이 많은 사람 중에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꼭 같이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중에 연락해요를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인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깊은 생각 끝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약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약속인지 그냥 그 순간의 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 반대로 말 없는 사람에 대해. 이쯤에서 반대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말이 없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말이 없는 것과 생각이 깊은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표현력이 부족해서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무언가를 숨기려고 말을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무관심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말을 아끼는 현명한 사람은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이 충분히 풍요롭고 생각이 깊고 말할 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듣는 것을 즐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와 연관된 것을 말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짜로 들었구나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두 마디로도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불필요하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라는 믿음,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함부로 흘리지 않는다는 믿음, 저 사람의 침묵도 의미 있다는 믿음.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의 본질.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봤지만 동시에 관계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혼자인 것도 좋지 않고 완전히 함께인 것도 좋지 않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슴도치들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하되 서로를 찌르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물러섭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찌르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가시로 계속 찌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말이 때로는 경계를 넘어서고 상처를 주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적절한 말, 적절한 침묵을 아는 사람은 그 거리를 잘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감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좋아집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연결된 느낌이 있는 관계. 이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소셜미디어 시대의 말 많음. 요즘 시대의 이 이야기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이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쏟아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것, 오늘 느낀 감정, 지금 있는 장소, 오늘 들은 노래.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고
모든 것이 공유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꼭 가장 진정성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삶이 꼭 가장 풍요로운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저렇게 매일 올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고. 저 화려한 사진들 뒤에 뭔가 채우려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하고요.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많더라도 가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나 자신은 어떤가? 이쯤에서 잠깐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이 많은 편인가요? 나는 말이 적은 편인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내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나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가?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짜로 듣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말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혹시 말로 공간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진심 없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11번째 이야기, 말을 줄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 말을 의식적으로 줄여보면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주변이 더 잘 보입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나는 사실 상대방을 제대로 못 봅니다. 하지만 내가 조용해지면 상대방의 표정이 보이고 눈빛이 보이고 말 사이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이걸 알아채는 순간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 내 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흘려듣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주목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더 좋은 관계가 남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마찰도 줄어듭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상처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가 더 부드럽고 건강해집니다. 넷째, 생각이 깊어집니다. 말로 바로 표현하는 대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더 풍부해집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내면에서 발효되고 더 좋은 무언가가 됩니다. 이건 억지로 조용한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되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말이 정제됩니다. 12번째 이야기, 현명하게 관계 맺는 법. 그렇다면 말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중요한 정보, 민감한 이야기, 개인적인 비밀은 말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비밀을 기대하는 건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물속에서 버텨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장점을 봅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를 살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색한 자리를 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런 역할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 조용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잘 조절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에 지치는 일도 없고 너무 멀어져서 그 사람이 주는 활기를 잃는 일도 없도록요. 마지막으로 내가 변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더 좋은 청자가 되고, 더 신중한 화자가 되고,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13번째 이야기,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건 쓸쓸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말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듣고 싶을 때 듣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어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찾는 데 쓰이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는 데 쓰인다. 이건 비관적으로 읽히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한 것들. 많은 것들이 아니라 진짜인 것들.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14번째 이야기,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쇼펜하우어는 독서와 사유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채우는 것이다. 사유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채우는 것이다. 독서 없는 사유는 얕고 사유 없는 독서는 공허하다. 이 말은 말과도 연결됩니다. 진짜 지혜는 많이 말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는 데서 옵니다. 이렇게 내면이 풍요로워진 사람의 말은 설령 짧더라도 깊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많아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하는 연습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기 전에 표현할 무언가를 내면에 쌓아야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깨닫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많이 알수록 말이 신중해진다는 것. 깊이 이해할수록 단순하게 말하게 된다는 것. 진짜 전문가일수록 쉽게 설명한다는 것. 15번째 이야기, 침묵의 언어. 침묵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걷는 시간. 오랜 부부가 말없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것을 하는 저녁. 누군가 힘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침묵들은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반대로 불안하거나 관계가 얕으면 침묵이 불편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침묵을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나이가 들면서 침묵을 편안하게 느끼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침묵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석한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침묵을 즐깁니다. 굳이 말로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진짜 편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고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고 그냥 있어도 됩니다. 16번째 이야기,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결을 원합니다. 진짜로 이해받고, 진짜로 수용되고, 진짜로 함께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알아줘, 나를 들어줘, 나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어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많을수록 이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으면 진짜 중요한 것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 속에 진심이 묻혀버립니다. 반면에 말이 적고 행동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 작은 것을 기억해주는 것. 이런 행동들이 천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연결을 만듭니다. 살면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서서히 말을 줄입니다. 대신 행동을 늘립니다.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립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대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짜로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17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에게 배우는 마지막 것.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때로는 세상 전체를 냉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는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냉정해진 사람입니다. 환상 없이 인간을 바라봤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긴 말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눈을 뜨고 살아라. 사람을 볼 때 말만 보지 말고 그 뒤를 보라. 화려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많은 것 뒤에 진짜가 있는지 보라.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라. 이 눈이 생기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기대로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진실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희망이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희망적인 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말 많은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진실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말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행동과 태도에서 진심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되면 더 이상 잘못된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지혜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으면서 배우고 나중에는 그 상처들이 눈이 되어 더 잘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잘 보이게 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그 지혜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건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진짜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그 눈이 생길 때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진 삶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이 들매의 아름다움이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차갑고 날카로운 통찰이 오히려 우리 삶을 따뜻하고 진실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진실되게 연결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